경제부총리, 우리 금융위원장, 그리고 국토부 장관, 대통령 정책실장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.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. 언론에 지적하는 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이 서민들, 실수요자들 아주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.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.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2022년부터 한 4만 원으로 아주 급감을 했죠. 그 후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좀 공급되도록 하고, 그다음에 갭 투자 같은 건 막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이죠. 네, 두 번째 마수 토론 주제는 여야 부동산 논쟁 진흙탕 난타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앞서 저희가 네 분의 패널들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6채 실거주용 이 해명 논란까지 있었습니다. 일단 두 분은 이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논란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우선 그 뭐 쭉 얘기를 들어보니 예.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또 금액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. 자기 지역구의 집보다는 지역구가 아닌 좀 더 훨씬 더 그 유리한 지역에 집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면 서울의 다른 지역구는 강남구에 집을 가지고 있고 예. 지방의 의원은 서울에 집을 갖고 있고 지금 장동혁 의원도 그 충남에도 집이 있고 지금 서울에 어쨌든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서울의 투자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 장동혁 대표도 문제가 났으면 저렇게 뭐 재산 바꾸자 이런 정행이 아니라 뭐 제가 뭐 유산도 받고 이랬지만 조만간에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깔끔하죠. 그 구로구 집 같은 경우 정리해서 나는 보령에만 집을 내 지역구에만 갖고 있겠다라고 예. 하면 될 일을 저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뭐 맞바꾸자 뭐 이렇게 서로 네가 더 나쁘냐 내가 더 나쁘냐 뭐 그 소위 그 나쁜 놈들끼리 서로 먹물 던지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저 뭐 전수조사하겠다고 민주당도 제안을 했는데 예.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럼 또 집 다 팔라고 그러겠어요? 안 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특히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그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김종인 의원님. 저 입장에서는 좀 맥이 빠지죠. 아. 왜냐하면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었잖아요.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니네 당대표도 집 6채야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뭐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배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안 생각하잖아요. 6채 이게 말이 돼?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거 갖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좀 야 이게 이렇게 김 빠지는 일이 터졌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6채 중에서 그 구로동의 아파트 뭐 서울에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뭐 그다음에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과 고향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 그거는 이해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진주하고 안양에는 왜 아파트가 있으실까? 근데 그것도 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5분의 1, 10분의 1씩 그 분할 소유를 하셨더라고요. 예. 그럼 나머지 같이 소유한 분할한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분할을 한 거지? 그게 자녀랑 같이 한 건가? 아니면 자기 친인척들이랑 한 건가? 뭐 이런 것들도 확실히는 잘 몰라서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액수가 상속받았다고 이제 상속받았다고 예, 그래요. 그러니까 예. 그걸 이제 상속을 나머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 모양이에요. 예. 근데 그 나머지 상속자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여당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이렇게 물론 이제 공시지가고 실제 예. 가격서는 훨씬 높겠지만 지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내로남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. 뭐 강남 이런 데 비해서는 액수가 뭐 작은 건 사실이니까요. 뭐 갭 투자를 막 한 것도 아니니까. 예.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그럼 이런 논란이 나오기 전에 좀 그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정리하려고 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하나도 자기가 공직자들은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이런 논란이 터지기 전에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상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있는 집이 있으면 두 채일 경우에 집을 팔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고 장동혁 의원도 어쨌든 이렇게 그 복잡하면 집 6채가 금액과 관계없이 일단 국민들한테 6채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논란이 나오면 일단은 죄송하다 얘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이거 뭐 누구랑 집 바꾸자
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좋은 대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전수조사 하자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? 뭐 이거는 이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수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직자 공직자 재산 공개에 다 들어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. 이거는 예. 뭐 전수조사 할 필요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거 보면 누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어디 집인지 다 나와 있어요. 아예 차명으로 제3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면 몰라도 자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은 다 나옵니다. 예.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죠. 그러면은 뭐 금년 연말까지 그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다 집을 팔게 할 건지 뭐 그 내용들 그리고 갭 투자해서 예를 들면 그 고가의 주택을 자기 지역구 아니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중에 자기 지역이 아닌 집에 고가의 주택을 전세 놓고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의 집을 사고 그쪽 집을 팔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갖고 이걸 대응을 해야겠죠. 안 그렇고 괜히 그냥 선제적으로 조사했다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그 재산 신고한 거 보면 집이 두 채, 누가 두 채고 누가 세 예. 채고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니까요. 아니 언론에서 이미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집이 어디 있는지를 다 보도를 했어요. 예. 그리고 뭐 갭 투자해서 산 것 같다라는 얘기도 다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수조사하자는 건 그냥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. 너는 그렇게 깨끗해? 뭐 이 주장하려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국민의힘도 다 나왔어요. 그러니까 강남 쪽의 그러니까요. 주택은 예. 저희 당이 18명인가 그렇고 국민의힘이 한 30 몇 명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죠.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뭐 전수조사할 필요 없이 그래, 전수조사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? 예, 그러니까 전수조사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그 두 채 이상 가지고 갭 투자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?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해소해서 해소 안 하면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하든지 예. 그런 조치가 따라야겠죠. 그러면.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.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제 전 1차관이라고 해야겠네요. 주말 사이에 하루 만에 바로 면직안 재가를 해서 꽤 발빠르게 수용을 했는데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봐야 할까요?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자진 사의지만 사실상의 경지라고 보는 게 일단은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. 예. 두 번째는 사과를 제대로 할 때 그 충실하고 진정성의 사과가 안 됐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과 그 대국민 사과할 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버티기 힘든 그러니까 그 사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20초 남았습니다. 대통령실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상경 차관 자른 것이 그 정권의 고육지책이고 울며 겨자 먹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두 분 다 경질성이라는 건 거의 동의하시는 거죠? 경질이죠. 예, 알겠습니다. 부동산 대책은 당분간 토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지켜보겠습니다.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